밴딩 로딩, 뭐 수분 조절, 염분 조절, 뭐 여러 가지 삼투압, 뭐 여러 뭐 말들이 많죠. 혼란하죠 요즘에. 그러나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 몸을 보고 저 정도의 커팅 상태가 돼야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우리 판단 한번 서보세요. 차에 무슨 뭐 이게 니코틴 냄새가 심해. 야 니코틴 이건 막 코티솔 호르몬 나와가지고 근손실 난다. 바디빌더 필령입니다. 자 오늘은 찬조 출연을 합니다. 예. 보디빌딩, 건강한 보디빌딩 알리기 찬조 출연을 하는데 제 브이로그보다는 우리가 바디 프로필이나 시합 출전 시 펌핑, 펌핑에 대한 노하우, 펌핑 순서,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조절, 나트륨 조절, 그리고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반인들이나 처음 바디 프로필 시합 출전을 하신 분들은 오늘 제 필령이, 바디빌더 필령이의 몸 상태를 보고 저 정도 돼야지만 어떤 밴딩, 로딩, 수분 조절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는 벌크업이라 해서 좀 체지방도 어느 정도 한 12% 많으면 15%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인가 본격적으로 전국대 시합을 뛰면서부터는 체지방을 10%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체지방 한 자릿수 정도의 몸에서 상태에서 계속 몸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들은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 어떻게 견디냐 그러는데 견딜만 합니다. 왜 못 견뎌요?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다 먹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힘든 거는 올해처럼 4월 달부터 몸은 다 대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좀 있어 12월이에요. 시합을 한 번도 못 뛰었어요. 왜냐면 우리 대한 보디빌딩 협회 나라에서 하는 체육단체 시합은 코로나나 어떤 문제가, 나라적인 문제가 있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 총대 메고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 그죠? 사설 시합은 뭐 대회를 유치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어떤 체육 어떤 경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달에 4월 달보다 계속 모든 대회가 취소되면서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다가 결국 12월 달에 두 개의 대회가, 메이저급 대회가 두 개가 열려요. 대한 보디빌딩 협회 대회, YMCA와 미스터 코리아가 열리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 제가 첫 번째 IMCA 대회를 이제 결국 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12월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체지방 한 자릿수를 만들고 시합을 몸용을 만드는 거는 뭐 선수니까 감수하고도 하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시합을 못 했다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시합을 중간중간 떴다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합도 한 개도 못 뛰면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체지방 5%, 7%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행도 못 갔죠. 내가 하고 싶은 낚시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밤낚시 막 밤도 새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없었고 어떤 가족들과 또는 뭐 다른 부의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었어요. 시합도 못 뛰면서 그게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았죠. 상체 수분조 하지 않아도 상체는 어느 정도 제가 스킨이 얇아서 팔이 되는데 혈관도 잘 나오고 평상시 근질이 좋은 편인데, 하체 컨디션 때문에 또는 햄스트링이나 엉덩이를 좀 잡으려고 수분을 막 2-3kg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상체 볼륨이 많이 빠져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합을 뛸 때 엉덩이 둥근의 어떤 컨디셔닝을 잡으면서까지 상체를 볼륨을 이뤄야 되냐 안 이뤄야 되냐, 그런 문제 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체급 경기를 뛸 때는 체급 경기 또는 클래식이냐 체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바쁘나 첫 시합이라면 그런 작업들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엄청난 수준이 필요해요. 몸 상태가 일단 전문적인 바디빌딩 선수나 이런 엘리트 선수가 아니면 굳이 그런 건 시도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도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따가 펌핑할 때 제 몸 상태를 볼 거예요. 제 몸 상태를 보시고선 저 정도 되면 나도 하겠다, 나도 수분 조절 과감히 하면 더 훨씬 좋은 드라마틱하게 조금 낮게 뭐 무대나 바프 찍을 때 근 선명도를 가지고 찍을 수 있겠다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지? 예. 한번 3년 전인가 미스터 코리아 펠럿이 뜰 때 제가 그때 1위를 했는데, 그때 몸 상태가 뭐 좋았어요. 되게 상태 잘 나왔어요. 그때 제가 물을 하루만, 전날부터 딱 하루만 단수를 했어요. 단수를 하고 당일날 펌핑 올리기 한 30분 전, 무대 올라가기 30분 전에 부스터 500ml에다 부스터 하나 탔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다 마신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5분 간격을 해가지고 한 3번에 걸쳐 다 마셨어요. 그리고 펌핑이 어지간히 올라오고 또 목이 마르는 시기가 와. 이제 무대 오르라고 이제 그 경기 운영하시는 분께서 부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백스테이지에서 펌핑 올리다가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가면 무대 뒤에 또 펌핑 올려야 돼. 그때는 이제 또 물을 가지고 가야 돼. 얼마 가냐? 저 같은 300ml 가져가서 300ml 가져가서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축이는 정도로 해서 총 해서 제가 한 700ml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몸은 그 당시 몸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스터 코리아 그 결선에서 2위를 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또 이번에 그 미스터 충북 뛴 우리 이일서 선수 있잖아. 네. 걔는 부스터 그 BCA가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저도요. 안 맞아요. 보충제를 꼭 먹어야 되냐? 꼭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보충제를 좋아하긴 하지. 꼭 먹긴 하는데, 사실 저는 선수 은퇴하면 보충제 안 먹을 거예요. 지금도 옛날부터 보충제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거지요. 잘 봐요. 내가 패턴 자체가 자연식을 4끼 뺏기 못하는 패턴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자연식을 5끼를 먹을 수 있는 패턴이 된다면 저는 보충제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제가 패턴 자체가 한 끼를 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충제로 대처하는 거지, 식사를 갖다가 하실 수 있다면 제가 권장하는 건 보충제 딱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그리고 식사를 나눠서 조금씩 5번을 하세요. 선수의 뜻이 있다면 식사 5번, 보충제는 딱 1번. 늦어가지고 내가 지금 시합을 첫 출전 한다, 4시에 무대 올라간다 하면 3시 30분부터는 몸을 풀며 준비를 해야 돼요. 가볍게 5분에 10분 정도 전체적으로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다 해주세요. 근육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포징이 유연하게 잘 나옵니다.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던 스트레칭이 있을 거예요. 운동 전에 똑같이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던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해주세요. 펌핑 순서 첫 번째는 이런 바벨을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등 운동 먼저 해요. 등 로우, 등이랑 후면 삼각근을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해 주세요. 15회씩입니다. 네. 저는 지금 찬절 온 거기 때문에 시합을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수를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 그냥 운동하면서 수분 섭취하고 오늘 설명만 드리는 거야. 단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펌핑이 올리기 전에 부스터 500ml 드셔도 돼요. 그러면서 펌핑 올리면서 무대 올라가기까지 한 200ml 정도 저는 먹습니다. 추가돼서 먹는 거죠. 목 마를 때마다 200ml 더 섭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푸시업이랑 레터럴 레이즈, 측면 삼각근 같이 올려주세요. 컴파운드.
자, 푸시업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넷, 측면 삼각근.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은 셋, 넷,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등과 측면 삼각근, 가슴과 측면 삼각근, 그죠? 그리고 나서 팔.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그 경기 진행위원이 부를 겁니다. 준비하라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서 이렇게 혼자서 가벼운 밴드나 아령 하나만 가지고 와서 펌핑을 마지막에는 팔이랑 같이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가슴이랑 팔을 같이 유지하려면 이렇게 좁은 그립으로 팔도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클로즈 그립 여기 벤치 프레스. 네. 클로즈 그립이랑 같이 이제 2도 같이 묶어서. 자, 이제 놀러 가겠습니다. 보디빌딩 자유포즈 경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규정 포즈가 있는데 규정 포즈 7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프론트 더블 바이셉, 이 포즈는 상완 2도 바꿔요. 2도 바꿔요. 그걸 보여드립니다. 통과 주제를 바꿔주시면 이번으로 그림 마치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합이나 바프 찍을 때 어떤 펌핑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처음 시합 출전하신 분이나 바프를 찍을 때 어떤 나트륨이나 수분 조절하는 거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들에 빼지 마시고 내 몸 상태가 보세요. 지금 등도 상태. 자, 여기 봐요. 자, 빨라지는 거. 뒷부분 엉덩이 보세요. 나와. 햄스트링 살짝.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수분 조절한 거 아니에요. 수분 막 먹었어요. 그래도 수분 조절 하기 전에 다이어트 상태가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이어트 상태를 뭐 제가 선수지만 제가 몸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체급이 오버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수분 조절 많이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진짜 좋다.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이 정도 하시고 나서 그런 것들에 최소한이요? 그 중구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최소한 관장님 기준. 이 정도. 아무튼 저기 바디 프로필 시합 출전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의 다이어트를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절대로 밴딩 그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효과 못 봅니다. 건강하게. 다 했으니까 우리 다시 센터로 가서 일해야지. 응? 먹고 살려면 또 일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찬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필런이었습니다.